약간 반항기가 있지만 저희 개발자 김가람 씨가 있고요. 좀 투덜대지만 그래도 투덜대면서 할 거는 다 하는 우리 개발자 안현수 씨, 그리고 항상 시키면 말없이 업무 처리해주는 우리 안성민 씨, 그리고 시키면 무조건 다 하는 우리 김지원 팀장, 그리고 캐릭터 막는 복제 배한솔, 파고들지 않은 기획자 최유진, 그리고 우리 이사님인데 항상 강조하신 게 그죠. 돈 써서 사업하지 말고 돈 벌어서 사업해라. 예, 그래서 돈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열심히 벌어서 사업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부산이나 서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iOS 개발자 구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계속 구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 충원은 돈이 없어서 못 구하는 데보다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인원을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서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걸 꿈꿀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단기 목표로는 현재 국내에서만 200만을 300만으로 바꾸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크랜즈 상품군을 200종에서 400종까지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곰시더 콘텐츠 사업 집중 투자는 현재 시작도 안 했습니다. 즉 20%밖에 안 했습니다. 제가 말한 이 콘텐츠 사업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 수익 뉴트는 바뀔 거라 보고 있고요. 해외 곰시톡은 베트남부터 진출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기존 매출은 말 그대로 물건만 팔아서 1억 3천이었고요. 물건 중에서도 편지지만 3,900원짜리 수백만 개를 팔아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목표는 13억, 최소한 10배 이상은 띄울 생각입니다. 중장기 목표로는 88개국 전체 우리 곰신톡이라는 브랜드 앱을 충치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시점부터 군대는 항상 함께했습니다. 제가 이 캐릭터를 개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보시는 캐릭터도 저희 큰아들 얼굴 제가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군인이라는 인식에 대해서 우리 아들한테 말 안 듣면 군대 보낸다 이런 말 하게 되면 군대에 대한 것은 애들이 웁니다. 군대 가면 뭔가 공포, 분위기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처음으로 군대라는 캐릭터가 동화책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중화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꿈을 꾸렸습니다. 왜 펭수도 나오는데 펭귄마저 나오는데 사람이 못 나오냐. 어벤져스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진짜 이 시대의 어벤져스는 우리들 군인인데 이 군인들이 전 세계에 나올 수 있게 저는 이 캐릭터를 2등, 3등 신호 구분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저기서 피부 색깔만 바꾸고 군복만 바꾸면 전 세계 모든 군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돈을 벌려고 시작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과정이 좀 순탄치는 않습니다. 애초에 커뮤니티 자체가 재미로 시작했다 보니까 이걸 비즈니스화 시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지금도 사실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조금만 더 버틸 수 있는 그 시간이 존재한다면 분명 저는 커뮤니티에서 얻었던 그 경험들을 좀 더 상업화, 비즈니스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저희 여군 캐릭터입니다. 여군 캐릭터는 한 번도 보신 적 없을 건데 항상 귀엽게 만들고 싶고요. 군인은 우리 가족이자 친구자 가장 가까운 존재라는 걸 좀 많은 사람들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HW 컨버지 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주변에서 많이 봤던 이미지들이 지금 나오니까 좀 친숙한데요. 곰신이라는 단어 아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먼저 현장에 계신 심사위원분들의 질문을 먼저 받고요.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패널분들도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위원분들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질문이 따로 없으신가요? 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네,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네, 질문 드리고 답변 들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군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시면서 조금 힘든 부분도 많으셨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도해보신 그 부분들도 많이 이렇게 엿볼 수 있었는데요. 네.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질문은요. 답변하실 때 카메라를 보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입니다. 오픈워터인배 이원석 팀장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군 생활 2년간은 타 어떤 앱 대비해서도 높은 락인이 예상되는데 제대 후 대거 이탈이 우려스럽습니다. 2년 정도면 충분하다 보시는지 아니면 LTV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많이 물어보셨던
부분입니다. 대부분 제대를 하게 되면 탈퇴를 합니다. 근데 군인들은 탈퇴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저희가 수치를 보면 20% 이상 곰신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추억이 거기에 다 남아 있거든요. 어떤 대화를 했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것을 추억으로 남아둔 사람도 있고요. 사실 제가 예비군 관련된 부분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예비군과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부가가치적으로 좀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와디즈 벤처스 권록실 이사님께서 심사 코멘트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사업화를 하시는 그 과정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커뮤니티가 유료화가 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하시던 고객들의 좀 심리적인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극복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참여하는 그 고객분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군인부터 가족, 여자친구, 그리고 해외 팬들까지 있어서 앞으로 사업화 하시는 데 있어서 되게 그 선택과 집중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좋은 선택하시면서 유의미한 문화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HW 컴포지 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바다의 싱싱함을 전달해 드리는 공유어장 팀 소개해 드렸다면요. 이번 팀은 이런 바다의 환경을 지키는 어벤져스 같은 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해양 쓰레기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포어시스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스마트 해양 쓰레기 통합 관리 시스템 주식회사 포시스의 대표이사 원종화입니다. 우리 지구는 대부분의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균형을 이루는 작업들도 바다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구 열평형의 근원, 그 다음에 기후 변화의 열쇠는 바로 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다가 소화하지 못하는 플라스틱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명확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들은 어마무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들을 계속 섭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양 쓰레기들은 하천을 통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하천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이 쓰레기들이 자기 집 앞마당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들을 손으로 줍거나 아니면 배로 쓸어 담거나 아니면 장비를 통해서 주워 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액티브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쓰레기를 쫓아다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 염분이나 아니면 해양 부착생물들 때문에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폐기나 불법 방치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주 12월 4일 해양 폐기물 관리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천 쓰레기 해양 유출 방지 시설을 의무화한다. 그리고 부유되어 있는 쓰레기들을 수거해야 한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서 한 발 더 앞서서 지능형 해양 쓰레기 수거 지원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부분을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가고 있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포시스는 스마트 해양 쓰레기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아마이스라는 시스템인데요. 아마이스는 두 가지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인프라고요. 두 번째는 이 인프라들을 운영하는 운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육상에는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담는 쓰레기통이 있고요. 하지만 바다나 하천에서는 이거 쓰레기들을 모을 수 있는 구조물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이것들을 바탕으로 쓰레기통을 구축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 더, 아메스라는 시스템은 이러한 쓰레기통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쓰레기통에 쓰레기들이 얼마만큼 모여 있는지, 그리고 어떤 쓰레기들이 모여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쓰레기들이 모여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유발시키는 기후 환경과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쌓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쓰레기들이
이 쓰레기통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하나의 쓰레기통이 아니라 또는 모든 쓰레기통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쓰레기통을 비울 수 있는 전략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구조물, 네, 동영상이 움직이질 않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구조물이 이제 하천에 대한 쓰레기를 관리하는 구조물이 되고요. 저희는 2017년부터 이 구조물에 대한 개발을 시작을 해왔고, 현재로서 육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완료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디오션 클린업 이후로 저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양 수조에서 성능 실험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해양 폐기물 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네, 다양한 지자체들과 함께 이것들 구체적으로 설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동영상이 역시 이제 네, 들어가질 않는데요. 네, 이러한 시설물들이 하천이나 아니면 하구, 그다음에 바다에 설치가 되게 되는데 저희 시스템의 그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 차단막, 차단 그물 자체가 쓰레기를 한꺼번에 랩핑하는 그 패키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해상이나 하천에서 작업하는 시간들을 획기적으로 줄이고요. 그러면 이것들이 해양이나 하천에서 바로 육상까지 넘어갈 수 있는 패키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해양이나 하천에서의 관건은 이 물에서 작업하는 시간들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시면 두 가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쓰레기통, 그 다음에 쓰레기통을 운영하는 운영 시스템. 그래서 쓰레기통은 저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운영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인식하고 쓰레기의 양을 분석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2022년 말까지 저희가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호주에서 2022년부터 있을 호주에서 파일럿 테스트에 직접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식하는 만큼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에 수요가 있어서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큰 성장 속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장의 규모가 2017년 약 500억 원에서 시작했었지만 저희가 지금 2023년에는 확정된 예산만 약 7천억 원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저희는 첫 번째로 수거 시장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전 세계에서 다양한 그룹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쓰레기를 인식하고 쓰레기를 쫓아가는 이제 시스템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대부분 이런 접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앞마당, 마리나나 아니면 되게 작은 공간에 대한 청소하는 솔루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근본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시장은 하천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환경 문제이고요. 공공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먼저 정부에서 접근할 것입니다. 정부는 환경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오염원을 관리하는 부분부터 접근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국가들이 이러한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와 지자체, 그다음에 관련된 공단 등의 의견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하천에 대한 지능형 관리 체계, 그다음에 인프라들을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저희는 정부와 이것들을 수거하는 업체 사이에서 B2B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고요. 궁극적인 가치는 해상 쓰레기 운반 업체, 수거 업체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이 지금 현재로서 시작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인프라를 도입하는 B2G 시장에서도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요즘 플라스틱을 생산을 할 때 재활용 플라스틱을 넣게 법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 플라스틱도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분야에 있어서 그 해양 플라스틱을 전처리함으로써 재활용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역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저희는 올해 조달청의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이 되어서요. 인천항만공사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정도에 저희 시설이 공급이 될 것이고요. 3년 동안 독점 공급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법안이 실행이 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충남, 그다음에 전북 군산, 그다음에 경남 창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중반기에는 최초로 이제 바다에 설치될
사이트가 전남 여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약 25억 원 매출, 23년까지는 누적 231억 원 정도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시장의 시어는 약 8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작에서부터 해외 시장을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호주에서 먼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공동 연구 개발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우드사이드, 이제 우리나라 가스공사 같은 기관입니다. 우드사이드에서 파일럿 테스트에 대한 전액 비용을 스폰서십을 하면서 약 20억 원 정도 스폰서십하면서 3년 동안 연구 개발과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부의 기조 중에 가장 또 중요한 외교 정책 중에 하나가 신남방 정책입니다. 신남방 정책이 지금 7개의 꼭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또 중요한 하나의 꼭지로 해양 쓰레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다양한 제안서들이 들어가 있어요. 해양 쓰레기 부분에. 하지만 민간 기업으로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제안서에 포함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시장은 2개입니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국가,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국가. 그래서 유럽이나 북미 쪽이 이제 후자가 될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11월부터 유럽 시장에 대한 분석을 노르웨이 2개의 기관과 함께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2017년부터 약 30억 원의 R&D 펀딩을 했고요. 이거는 정부의 정책과 온라인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저희의 연구 개발 능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 매출은 약 37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약 25억,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서 약 12억 원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요. 2022년 말부터는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에는 약 1,900억 원 정도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굳이 가져가려고 하는 모델은, 최종적인 모델은 이런 모델입니다. 저희가 설치된 구조물, 그 다음에 저희 시스템에서 어떤 쓰레기가 얼마만큼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쓰레기는 어디에서 왔으며 그래서 연간 얼마가 발생을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양 쓰레기의 양은 모두 추정입니다. 전 세계 모두 다 추정입니다. 이것들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손으로 다 집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들을 집계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고요.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는 정책적인 기반이 될 것이고, 한 예로서는 낙동강 수계를 예를 들자면, 낙동강에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비용을 경남도, 그 다음에 부산만 부담을 하고 있어요. 경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쓰레기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내지 않겠다라는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전략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해양 엔지니어링 환경 전문가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박사, 기술사, 석사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경험하고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고요. 저는 해양환경공단, 그 다음에 총리실 산하의 국가난제 포럼의 해양 쓰레기 부분 정책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해외 학회에서도 해당 부분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는 약 8억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폐기물 관리법이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신남방 정책 때문에 이 투자 규모를 조금 확정해서 잡을 논의를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어시스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역시 현장에 계신 심사위원분들의 질의를 받고요.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패널분들도 질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분들의 질문, 먼저 프렌드 투자 파트너스 김명진 이사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게, 크게 나누면 우리가 이제 운영하는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 그 부분이 있고,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저 하드웨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저 장치로 크게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 드릴 게, 일단 그 솔루션 부분과 저 장치 부분,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장치 부분에 대한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특허 관리들은 다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특허는 저희가 기술 그룹이다 보니, 저희는 저 개인적인 특허, 지금까지니까 연구자나 기술자로서 지내오면서 가졌던 저의 특허만 한 50건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 관련된 사업으로 특허 등록은 지금 현재 6건이 되어 있고요. 출원은 9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특허는 한두 건
건씩, 그다음에 추론은 한 4-5건씩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허가 지금 한국인가요? 아니면 외국에도 지금 되어 가는 중인가요? 어떻게 돼요? 한국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국만 되어 있고 결국에는 이게 우리 한국 시장만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드리는 첨언인데 쭉 그때 중간 평가 때 들었던 느낌하고 좀 많이 좀 다르게 다가와서 좀 구체적이어서 좀 좋았던 느낌인데 우리가 보통 건설사 하면 이제 EPC 업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다 구매해서 설치하고 다 하는 건데 언뜻 드는 생각이 설계 전문 기업으로 해서 우리가 특허만 결국에는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어떤 표준으로 갈 수 있다는 꿈을 꿀 수가 있다 그러면 그 특허를 관련해서 우리 모든 설계와 이 관련된 제작 솔루션은 우리의 특허를 통해서만 할 수만 있다. 그게 굉장히 큰 꿈이기는 하지만은 또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특허만 확실히 기술만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장치도 이제 제작을 해야 되고 발주도 줘야 되고 물론 우리 스스로 제작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관련된 비용들이 상당히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가지고 방금 그래서 이제 펀딩 계획도 좀 금액을 갖다 상향시킨다는 고민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차라리 방향을 좀 그쪽으로 더 포인트를 둔다고 하면 어쩌면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굉장히 더 그 핵심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그 대표님의 좀 그런 향후 비전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중간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인천항만공사 그러니까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이 되면서 저희 제품이 혁신 시제품 해양 쓰레기 차단 시설의 그 하나의 표준으로 올라가 있는 조달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ISO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제품을 표준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의견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프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운영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아무리 특허를 걸고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진입 장벽이 뭐 길게 간다고 하면 한 10년 7, 8년 정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인프라 같은 경우에 특허를 잡더라도 사실 현장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것들을 직접 계측하고 모방하는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 구조물에서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노하우는 한번 캡처한 쓰레기를 놓치지 않는 노하우,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에서 두 개의 그룹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네덜란드 디오션 클린업과 저희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물에 떠 있는 쓰레기들이 어떤 움직임을 유발하고 어떤 하중들을 유발시키는지에 대한 것들은 디오션 클린업과 저희밖에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하는 그룹이지만 그리고 저희 그룹 내에 박사과정들도 많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조물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잡힐 것이다 라는 거는 저희 염두에 두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하나 더 명확한 거는 시스템에 대한 장악이 필요하다. 오퍼레이션 시스템에 대한 장악이 필요하다. 이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어느 국가의 표준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에 맞는 인프라들도 저희의 성격에 맞게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표준에 맞게 저희 특허를 사용하면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략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 NP15 박한별 센터장님,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수거하는 저 디바이스라고 표현을 한다면 저게 그 하천의 사이즈나 어떤 그 지역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종의 규격화가 돼서 이제 제작을 하고 그걸 수량을 늘리셔서 이제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첫 번째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수면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면에 있는 쓰레기도 있지만 그 수면 아래에 있는 쓰레기들도 있을 텐데 본질적으로 이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것 자체가 이 수질을 개선에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수면의 쓰레기만으로 수거한다고 해서 충분히 개선이 되는 부분인지 그렇게 두 가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두 질문 다 제가 되게 받고 싶었던 질문이라서 감사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이거를 제품으로 인식하시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인프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엔지니어들 보면 토목, 조선해양, 그다음에
AI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각 사이트마다 다른 구조물이 들어가야 하지만 이 구조물들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단계들이 클래스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하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하천들은 약 100m, 70m, 100m 정도 수준의 하천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추후에는 제품화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저희는 가장 먼저 연례시장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먼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대한 관리. 두 번째는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침적 쓰레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라인업을 짜가고 있었는데 올해 행안부에서 있었던 도전한국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기에 가장 큰 주제로 해양 쓰레기가 올라왔습니다. 그 가장 큰 주제라고 말씀드리면 상금이 제일 컸던 프로젝트가 해양 쓰레기 문제였어요. 그만큼 어려운 주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솔루션을 내면서 저희가 1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 표창도 받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을 하게 되지만 내년에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통해서 개발과 적용이 한꺼번에 가는 과제가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침적 쓰레기 역시 저희의 계획보다는 좀 빠르지만 그래도 정부의 지원과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 역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개 정도의 질문을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질문을 읽어 드리면 답변하실 때는 카메라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바다 환경에 긍정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런 류의 솔루션 중에서 저희 솔루션 외에 어떤 종류의 경쟁 서비스나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고 아무래도 주요 고객사가 B2G가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높은데 영업 계획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경쟁사 그다음에 B2G에 대한 영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리실에서 이제 해양 쓰레기 부문의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있는지, 그다음 해외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조사들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처럼 엔지니어링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많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미 저희가 법안이 확정이 돼서 실행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기업은 저희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다른 회사들에서 기존에 이제 제조업을 하시는 회사들에서 연락을 주시곤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 협업을 하자라는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현재로서 당장 국내에서 경쟁사는 저희가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경쟁사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B2G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7년에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때는 해양 쓰레기 이야기를 어디에서도 못했어요.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해수부랑 협업을 하면서 그 선박의 안정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해양 쓰레기를 없애야 됩니다라는 논리로 이야기할 만큼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해왔던 것들이 법안에 대한 지원, 이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대한 법안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해양환경공단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을 하면서 정책 지원, 그다음에 연구개발 기획 지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는 스텝에 맞게 계속 지원을 해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딱히 어느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라인업과 일치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분에 대한 영업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저희가 17년도부터 쌓아왔던 저희가 뿌려왔었던 그 자료들이 내재화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그동안 쌓아왔었던 저희의 전문가로서의 평판이 저희의 영업 방법이다. 그리고 영업을 그렇게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내 시장에 대한 이제 경쟁력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해외 시장 규모가 큰데 해외 시장 경쟁사 대비 포어시스의 강점과 진출 세부 계획 추가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해외 시장도 그렇게 뭐 다르진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액티브 시스템, 그다음에 패시브 시스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자면 액티브 시스템은 국내외에서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지금 현재 기술이 가고 있는 방향들이랑 많이 맞죠. 드론이나 아니면 AI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랑 많이 맞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 패시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의 디오션 클린업 그리고 미국의 일라스텍 이 정도 방제하는 회사들 쪽이랑 어떻게 보면 좀 결이 맞아요. 오일 스필이나 이런 방제 쪽 기술과 결이 맞는데